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이 시간 통해서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고민 상담 시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아, 예. 지금 송파구 방이동 43-2번지인데요. 네. 잠실 트리움 오피스텔이고 약 9평 정도 되는데 이게 매수해도 될지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피스텔을 하나 보셨는데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네네. 네, 송파구 방이동의 43-2번지의 잠실 트리움 오피스텔 9평형 오피스텔을 투자 목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좀 매수를 해도 될지 향후 전망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위치가 사실 굉장히 요즘 재작년서부터 한 3년 전서부터 계속 오피스텔이 지금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시면은 굉장히 모델하우스도 많이 있고 현재 많이 짓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여관이나 모텔들을 개조해서 지금 현재 오피스텔을 가장 많이 짓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특징이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투자하시기 전에 특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9호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호선 개통으로 인한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9호선과 8호선, 2호선 모두 엮을 수 있는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오피스텔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요. 지역은 참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지역은 잘 고르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진주 아파트, 크롭 아파트 등 요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이주 문제가 있어 갖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재건축 단지 오래되어 있는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전세 임대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신축 다세대나 빌라로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피스텔 들어가실 때 현재 여러 가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은 역세권입니다. 역하고에 가까운 거리.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역세권에 대한 거리나 또 공원, 그리고 새로운 9호선 라인,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장점인 것 같은데, 저희가 가격은 지금 방송 중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오피스텔을 지금 오픈하는, 분양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품을 좀 파시고요. 지역에 오피스텔 분양하는 곳이 한 3군데 정도 있으니까요. 가격과 위치와 또 분양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시청자님 지역 선정은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오피스텔 외에도 좀 새롭게 분양하는 오피스텔이 3개, 4개 정도가 더 있으니까 함께 좀 비교를 해보시라는 조언까지 드렸습니다. 발품도 팔아보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로 좀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무료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릴 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강서구 하곡 6동에 네. 예, 아파트를 65평을 갖고 있는데 네. 갖고 있어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래서 궁금해서요. 네, 강서구 화곡동 혹시 어떤 아파트 좀 보유하고 계세요? 롯데캐슬요. 롯데캐슬 아파트.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예, 예.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이제 투자 가치도 좀 있었으면 좋겠으셔서 아마 이걸 좀 계속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좀 매도하고 옮겨가야 하는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자, 강서구 화곡동의 롯데캐슬 아파트 향후 전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매수하신 지는 기간이 언제쯤 되셨나요? 분양받았어요. 아, 분양받으셨어요? 네. 2000년 초반이죠? 예. 2002년인가요? 이 분양. 2003년도에 그때 2003년요? 것 같아요. 네. 그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셨죠? 그때 65평이면 가격을 좀 주셨을 텐데요. 제가 지금 이제 기억 못하는데 오래돼갖고요. 네. 하여튼
뭐 취득세까지 한 5억은 들었 네, 한 4, 5억 정도 예,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지역에 보시면은 그 65평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굉장히 그때는 그 좋았던 그런 아파트인데요. 현재는 지금 한 15년, 17년, 지금 15년 지나가면서 이 소형, 중형 아파트가 더 인기가 많은 그런 지역이 돼버렸어요. 예. 지금 30평대 아파트가 한 7억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 지금 요게 65평이 한 9억 2, 3천 가시나요, 지금? 예. 네, 한 9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는데요. 여기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대형 평수 아파트들이 또 많지 않은 게 또 장점이에요. 요즘은 뭐 25평, 뭐 30평짜리 이런 거 많이 짓다 보니까 60평대 아파트를 많이 짓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좀 장점인 그런 아파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이제 9호선이나 혹은 지금 5호선 같은 경우에 한 10여 분 정도 이렇게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요게 조금 단점이에요. 역세권하고 조금 먼다는 것이 단점이긴 한데 향후에 대형 평수가 가지는 희소성은 또 장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자제분들이 모두 장성하셨죠? 예. 인근 지역에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도 학군이 또 괜찮아요. 학교들이 좀 괜찮아서 차후에도 이렇게 학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사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또 인근 지역에 공원도 있고 이런 부분들 장점이에요. 그래서 현재 저희 입장에서 왔을 때는 굉장히 그 장기적인 안목, 좀 4, 5년 이상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결정하실 때 보시면은 65평짜리 이런 그 중대형 평수에 대한 희소성 때문에 오히려 보유하시는 게 조금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오른 것이 지금 평당 2천만 원이 넘지가 않으세요. 갖고 계시는 것이. 지금 해봐야 한 1,500만 원 정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당 한 1,500만 원 정도는 인근 지역의 아파트 기준 가격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격대가 9억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런 희소성이 있는 것이 장점인데요. 요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중대형 평수에 대한 희소성이 장점이긴 하지만 향후에 이런 주거 공간을 따지시는 분들이 1, 2인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가 있는데요. 이 주기를 잘 맞춰서 이렇게 매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꼼꼼히 살피시고요. 제가 만약에 지금 그 시장장님 입장이라 그러면은 현재보다는 어차피 지금 4월 1일 지났기 때문에요.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기 거래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 4, 5년 정도 더 보유하시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꼭 좋은 선택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투자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내가 새 집 마련을 하고 싶다 하는 모든 부동산 관련 고민들 무료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연락 주셔도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기 하남시 천연동 53-21번에 있는 토지. 네. 예, 지금 이제 그 창고로 임대하고 있긴 있는데 이게 2003년에 이걸 샀거든요. 저희들이. 네, 그래서 2003년에 사고 이제까지 왔는데, 매도할 수 있는 기회도 찾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하남시 천연동에 위치한 53의 21번지 토지를 지금 약 15년 동안이나 좀 장기 보유를 하셨어요. 창고로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시고, 자, 향후 전망에 따라서 이걸 좀 보유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전략을 좀 세워봐야겠죠. 자, 전문가의 시각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03년도에 매입을 하셨는데 평당 얼마 정도 매입하셨는지 기억 혹시 나시나요? 그때 한 350 정도요. 350이요. 네. 지금 한 15년 갖고 있었는데, 두세 배? 한 3배 정도는 오른 것 같습니다. 했는데, 요 지역에요. 예. 미래를 조금 보셔야 될 게 일단 역세권입니다. 네. 네, 지금 5호선 관련돼서 지금 연장 노선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요. 지금 하남시청에 역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창호 지하철 사거리 인근 지역에 하나가 더 생깁니다. 안이 이제 지금 이 경의중앙선과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됐는데요. 5호선 연장 노선 개통이 원래는 2019년이었습니다. 내년. 네. 그래서 내년 개통을 목표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을. 그런데 이게 2020년까지 조금 연장될 수도 있다, 개통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5호선 개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시기에 따라서 천연동 일대의 집가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네. 그래서 빠르면 내년, 늦어도 후년 전까지는 인근 지역에 도보로 지금 한 10여 분 정도 거리 내시면은 역사하고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토지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갖고 있으셔도 되고요. 현재 조건을 조금 살펴보면요. 네. 이 지역에 100평 기준은 보시면은 뭐 보증금 1억에 1억에서 한 2억 정도 하더라고요. 월세가 약 한 450에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창고가. 네. 지금 현재 창고 갖고 계시죠? 예. 그 창고 혹시 몇 평이시죠? 창고가 197제곱미터. 197제곱미터요? 그러면은 한 55평, 한 60평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60평 정도. 네, 60평이면 지금 한 200만 원, 200한 2, 30만 원 월세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2개니까. 창고가 2개세요? 네, 창고가 2개니까 400 정도. 네, 400 정도에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평수가 몇 평이죠? 갖고 계신 게? 평수가 250평. 250평요. 여기가 일종 주거 지역이죠? 이종 근린 시설이라고 이렇게 나오던데요. 주거 지역 자체는 잠깐 보실까요? 그러면은 주거 지역에 네. 일종 주거 지역 맞겠죠. 이종 근린 시설 이렇게 네,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지금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나와요. 여기가 근처가 지금 일종 주거 지역에 많이 있고요. 현재 보시면은 그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있는데요. 현재 그 공장들이 밀접한 지역이고 역사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10여 분 거리 내에 5호선 전철역 생기는 거고요. 지금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긴 한데요. 현재 월세가 평당 한 4만 원에서 보통 한 4만 5천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 지역에 4만 5천 원 정도 보고 있어서요. 평당 땅값 자체는 1,000만 원 정도 내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금액 자체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임대 소득이 되고 또한 수익형 부동산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역사까지 개통이 되면은 가격은 점점 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양도 차익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양도 차익이 평당 500만 원 이상이시기 때문에 요 양도 차익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세무사님하고 조금 상의를 해보세요. 제가 지금 그 TV 시청하시는 그런 이렇게 저희가 지금 텔레비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요 양도소득세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양도 차익이 거의 뭐 10억 이상 나시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을 하시더라도 양도 차익을 보유하시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곡차곡 준비해 놓으셨다가 양도소득세 내실 때 조금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매도 타이밍은요. 2019년이나 2020년, 늦어도 2020년까지 5호선이 연장 개통이 돼요. 이때가 저희는 매도 타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시청자님 이 고맙습니다. 지하철 개통 호재라는 큰 호재 소식을 좀 모르고 계셨나 봐요. 큰일 날 뻔하셨어요. 자, 2020년까지는 우선 더 보유하시고 그때쯤 매도 타이밍 잡아보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요. 그때 돼서 저희랑 다시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입니다. 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셔도 친절하게 그 내용 상담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990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광교 신도시에 위치한 호반 아파트 24평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또 매도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광교 신도시 호반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는지 여부가 좀 문자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향후 전망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표님, 광교 신도시 호반 아파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호반 아파트 굉장히 좋죠. 지금 광교 또 뭐 천당 위에 분당,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관심을 많이 받는 지역인데요. 바로 2주택자, 그러니까 다주택자 관련돼서 중과세에서 벗어나는 지역 중에 한 곳이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매매가 좀 살펴보시면요, 보시면은 근래 굉장히 뭐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여줄 수가 있죠. 올해 들어가갖고 거의 1억 이상, 보시면 4억 5천대였는데 5억 5천까지 1억 이상 급등한 지역이 바로 광교 지역입니다. 이유는요, 분당, 성남 이런 투기 과열 지역과 투기 대상 조정 지역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수원, 용인 일부 지역에 이렇게 지금 반대적으로 풍선 효과를 누리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지역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된 아파트인데요. 인근 지역에, 광교 인근 지역에 지금 전철역이죠. 전철역 신분당선 관련돼서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인근 지역에 법원이 있고요. 또 원천 저수지 주위에 또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군과 주위 환경, 또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같이 연계돼 갖고요.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긴 한데요.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숨고르기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광교 신도시 아파트는 보유 의견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경매 관련 질문입니다. 뒷번호 7722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현대 리버빌 아파트 25평형이 경매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주변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경매에 참여하고 싶은데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현대 리버빌 아파트인데요. 자, 저희가 이 경매 사이트의 그 내용과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말씀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송파구, 자, 어떻게 보시나요? 예, 위치는 너무 좋죠. 위치는 지역적으로 한번 좀 더 살펴보시면요. 위치 자체는 굉장히 좋죠. 위치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지역인데요. 잠실과도 굉장히 가깝고요. 또 인근 지역에 병원이 있어서 임차인 수요가 상당히 많은,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주위 지금 재건축 관련돼서는 조금 오히려 지금 문화재 관련돼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긴 한데요. 문화재 해결만 하면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그러한 지역이지만 지금 현재 재건축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실거주 목적이면은, 실거주 목적 아파트면 저희가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그런 아파트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잠깐 지금 경매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보시면은 감정가 5억 3천인데 4억 2천까지 떨어졌습니다. 4억 2천까지 떨어졌는데 한 번 낙찰됐다가 잔금을 안 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선순위 지금 세입자가 있습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3억 8천이고요. 보통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2015년 12월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요. 그거보다 위에 2015년 4월에 전입이고 또 4월 달에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았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도 있고요. 또한 배당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이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확정일자까지 빠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당 날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 신청을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에 따라서 이 아파트 경매 가격 자체가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 3천이지만 4억 2천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4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 하시면은 여기에 만약에 지금 3억 8천 전세가 있는데요. 이 3억 8천을 배당 신청을 하면은, 배당 신청을 해버리면은 3억 8천을 제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낙찰자가 이 본인이 입찰했던 입찰 금액만 써서 내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배당을 안 해버리면은 후순위죠. 후순위인데 보통 우리가 후순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초 말소 기준 권리겠죠.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한 금액을 1차 배당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후순위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배당을 받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억 5천 플러스 임차 비용이 임대료가 3억 8천이었다. 그러시면은 굉장하죠. 약 8억 3천만 원을 주고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낙찰 받으신 분이 당연히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매에 들어가실 때 첫째, 입찰 보증금이 보통 10%인데요. 아니고 20%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을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신청 여부에 따라서 입찰가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신청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일주일 전에 그 경매장 가시면은 비치해 놓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 신청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여러분들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